네, 이강빈의 잡지사 4월호 15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대외 홍보 담당 에디터 유재희 전시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직을 꿈꾸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갑자기 왜 에디터가 됐어요? 유재희 해설가가 수천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매번 잡지사 관련 피드를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가 뭐 잡지사 명예 에디터로 임명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네. 여기 수천 명 팔로워라고 돼 있는데 네네. 수천 명은 아니고요. 뻥튀기인가요? 네, 약간 뻥튀기를 해주셔가지고. 거짓부렁이 원고에 가득하구만. 그렇지만 몇 안 되는 네.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유, 홍보를 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게스트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색낼 정도로 이게 좋은 직함이야? 명예 에디터. 첫 출연하실 때 본인을 잡지사의 뮤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신분 강등이거든요. 사실. 이거 강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든 좋습니다. 뮤즈든 명예 에디터든. 명예 홍보대사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계속 노고에 감사드리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잡다한 전시사죠. 오늘 그림 보는 날인데요. 작품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할 주제를 유재희 해설가가 MBTI에 비유하고 싶으시다? 네. 무슨 말인가요? 요새 어디 가면 꼭 네. 소개하는 자리에서 MBTI 안 물어보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필수. 무조건 MBTI는 필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I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내향인들에게 꼭 맞는 그림을 한번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저희 잡지사에 저와 또 4명의 에디터가 있는데 에디터들은 하나같이 대문자 E형입니다. 외향적이고 에너지 되게 많고 뭐 쫄래쫄래 뭐 하러 바깥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만큼은 극 I형이거든요. 이들에게 둘러싸인 I. 진짜 그 틈바구니에서 기가 보통 빨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들이 아이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또 아이인 척하는 이들도 있고 세상 살기가 참 고달픈데 그러면 저에게 오늘 걸맞는 작품들을 보여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극 I형, I형, 아이가 되고 싶은 E형 오늘 다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작품 2점을 저희가 유튜브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화면 같이 보실 수 있으면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는데요. 작품 2점이 떠 있는데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좀 비슷한 형태의 그림인데 왼쪽 그림은 비슷한 구조의 건물이 왼쪽 그림은 들판 위에 지어져 있고 네. 오른쪽 그림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같은 건물인가요, 저게? 어떠세요? 같은 건물처럼 보이시나요? 비슷한데 같은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그럼 장소는 다른 것 같지만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뭔가 근데 정서가 제가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왼쪽 작품은 약간 가을의 전설 정서랄까? 약간 그런 쓸쓸한 정치가 네, 느껴지는 네. 맞아요. 그런 그림일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제가 약간 청취자분들 위해서 어떤 그림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네. 약간 빨간색 형태의 두 채의 집 그림을 제가 2점을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이 두 그림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작가의 그림이거든요. 다른 작가의 그림이요? 네네. 두 작품 다 전부 다른 작가의 그림이고 이제 왼쪽 그림은 코베 헛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작품은 수생력.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건 우리나라 분 작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네. 코베 헛간 미국 작가의 작품이죠.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목과 같이 원계홍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에 잊혀져 있던 한국 근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공통점이 딱 봐도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원계홍 작가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만나봤습니다. 작품이 그려진 시기도 좀 엇비슷한가요? 시기가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작가 2명의 나이 차이도 사실은 상당하거든요. 네. 에드워드 호퍼 같은 경우에 1882년생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193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네네. 근데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1930년대 모습 같으셨나요? 딱 가을의 전설도 고맘때쯤 배경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근데 그 에드워드 호퍼 미국 분인가요? 네네, 미국. 미국이라 안 가봐서 30년대 미국이 어떤지 몰라서. 네네. 저는 맨 처음에 이 2점 다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봤을 때 되게 현대 작가 그림 같다,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작가 전부 다 82년생, 23년생
이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이라서 놀랍죠. 그래서 사실은 둘에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화가 전부 다 약간 고독하고 좀 적막하고 아까 아하. 느끼신 대로 좀 쓸쓸한 그런 풍경과 정치를 그린다는 것이 좀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화가고요. 네. 그리고 두 화가 전부 다 이 화가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 이렇게 강민 아나운서님이 그림이 좋다 하고 알아보신 것처럼 컬렉터들이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 그림의 진가를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었던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컬렉터들의 도움으로. 자,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하지만 시기나 뭐 국적은 좀 다른 두 화가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예술가들의 예술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호퍼를 만나볼 텐데 마침 어제 우리나라에서 에드워드 호퍼 회고전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시작 전부터 거의 한두 달 전부터 예매 전쟁이 또 벌써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시였고요. 네. 이제 드디어 한국에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상륙을 하여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나만 몰랐지. 이미 뭐 얼리버드 티켓은 6월 초까지 매진일 정도로 엄청난 화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좀 그 규모가 크게 열리나 보네요. 네, 이렇게 에드워드 호퍼 작품이 국내에서는 또 첫 전시고요. 사실 외국에서도 이렇게 대형으로 회고전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죠. 작품 수도 많고. 네, 수도 굉장히 많은 게 이번에 3천여 점,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한 3천여 점 정도 소장하고 있는 휘트니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이랑 협력을 하여서 이번 네. 전시를 기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호퍼의 작품이 약 270여 점 정도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스케일이 큽니다. 근데 방금 얘기 들으시고 아니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나는 왜 모르고 살았나 좀 괜히 위축되신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어도 이 광고만큼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16년에 화제가 됐던 광고인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빠른 배송 서비스를 표방한 대기업 광고였는데 공유 씨와 공효진 씨가 원색의 방에서 대사를 주고받았던 광고. 저도 좀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 광고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네, 맞아요. 이 그림의 장면을 그대로 모티프로 해서 만들어진 광고였고요. 당시에 혹시 대사 같은 거 어떻게 쳤는지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죠. 대사를 되게 약간 좀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대인의 고독 같은 것들을 광고에도 그대로 모티브를 가져가서 표현을 네. 했던 그런 광고였는데요. 당시에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게 또 기사도 나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가 과연 누구인가 하면서 당시에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품을 모티프로 한 거예요? 네, 작품 보시면은 네. 기찻길 옆 호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네. 있는 작품인데요. 비슷하죠? 그러네요. 기찻길 옆 네네. 호텔 1952. 맞습니다. 그래서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창가에 서 있는 뭐 공유의 모습이나 공유 씨의 모습이나 네. 의자에 앉아 있는 공효진 배우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에드워드 호퍼의 다른 장면들도 모티브가 돼서 저 장면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한 폭 안에 진짜 고독의 정서가 가득 좀 이게 담겨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두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답게 부대끼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뭔가 약간 무슨 사이처럼 보이죠? 대면대면한 느낌도 들고. 약간 무슨 사이일까요? 불륜? 불륜이라기엔 사랑이 불륜은 너무 아닌가요? 없지 않나요? 아하. 약간 불륜은 오히려 사랑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한 에디터가 있습니다. 채권자랑 채무자. 저희 수준이 다 이렇습니다. 예,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떤 관계인데요?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특정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그래요? 않은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된 뭐 노부부일 것 같다라는 예. 네, 생각도 들었어요. 훨씬 좀 교양 있어 보이네요. 저도 좀 그렇게 할 걸. 아마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네. 부부란 저런 고독함과 쓸쓸함이 있지. 그렇지. 네. 하고 어떤 공감하시는 노부부의 딱 분들이 그 있지 거리감이다. 예,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작품은 뭐 작품 감상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에
빛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창가에서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한 대각선 정도로 그림을 잘라보면 네. 위쪽에는 조금 어둡고 맞아요. 또 여자가 앉아있는 쪽에는 좀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깥에는 좀 삭막한 풍경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남자 역시나 창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빛을 받고 있지만 뒤에는 좀 그늘져 있잖아요. 네. 이런 빛의 표현으로도 에드워드 호퍼가 특유의 내고 싶어하는 그런 고독함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는 특히나 그림을 볼 때 이 빛의 표현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네, 좋습니다. 빛의 표현에 주목하라.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명작이죠. 영화 사이코에도 호퍼의 그림을 모티프로 한 장면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모르고 살았네요. 네, 근데 네. 아마 이렇게 좀 지나가는 장면이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혹시 영화에서 보신 기억 나시나요? 잘 안 나시죠? 네. 네네. 저도 사실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실제로 히치콕이 에드워드 호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나타나는 정서를 본인이 영화를 만들 때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두 개 양쪽에 표현되어 그림 있는 하나, 네, 그리고 그림 하나, 영화 속 사진 하나인데 사진 하나. 네, 맞아요. 이 네. 스티커에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인 걸 살펴보실 수가 있죠. 영화 배경으로 구현을 했군요. 네, 히치콕 맞아요. 감독이. 그리고 호퍼의 그림이 무려 13점이나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네, 뭐 맞아요. 헌정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이 정도? 거의 헌정 애니메이션이죠. 네, 히치콕이 에드워드 호퍼를 좋아해서 네. 그 영감을 받아서 본인의 스타일로 표현을 해냈다면 이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호퍼의 그림을 그대로 장면으로 차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셜리에 그래서 관한 모든 네네.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배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려 13장면이 에드워드 호퍼의 유명한 그런 그림들을 차용을 하고 있죠. 저 작품도 약간 고독의 정서가 밑바탕이겠군요. 그렇죠. 이 밖에도 수많은 음악가들과 화가들에게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로 한 음악가는요, 에드워드 호퍼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제 앨범을 만들었는데 앨범 커버도 에드워드 호퍼 스타일로 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안에 있는 수록곡이 다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와. 음악들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악과 미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을지 그렇죠. 네, 저도 음악을 들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 얘기를 보니까 네.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요즘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하고 싶지만 유튜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가히 예술가들의 예술가로 불릴만 하고 제 마음속에서도 약간 취향 저격당한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다행입니다. 에드워드 호퍼의 대표작을 한 점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띄워볼까요? 저 작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림이 일단 어두컴컴한 골목이 배경인데 그렇죠. 바로 보이는 한 상점만 은은하게 좀 영업 중이어서 불빛이 켜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바텐더 1명, 손님 3명이 앉아 있고. 저 작품의 제목을 저보고 맞춰보라고 에디터들이 하는데 네네. 제목 되게 잘 지으시잖아요. 되게 벌써부터 골려먹을 궁리하는 게 느껴지지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작품에서 주인공은 저 사람이에요. 저 뒷모습의 누구요? 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네. 왠지 아십니까? 왜인가요? 오른쪽 두 사람과 바텐더는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에드워드 호퍼는 고독의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뒷모습의 남자가 진정한 아웃사이더다. 강민아 아나운서님인가요? 왕따란 얘기. 오늘 에디터 왜 이런 왕따라고 쓰시면 어떡해요. 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극내향인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웃사이더 아닌가. 와우, 아웃사이더. 역시. 저는 제가 할 말이 생각했을 이르신 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강민 아나운서님은 네. 조만간 화가 중에 누군가가 의뢰를 하지 않을까. 내가 작품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 좀 지어달라. 진짜예요? 네, 하고 오지 않을까. 진짜예요? 네, 빈말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듭니다. 진짜입니다. 네. 재능이 있었네. 네. 저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약간 좀 미국의 쓸쓸한 고독한 밤의 거리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볼 때는요, 좀 그림이 딱 무언가 사실적인 걸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새벽이고 밤이라고 해도 네. 미국의 대도시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혼잡스럽잖아요. 막 그렇죠, 쓰레기도 그렇죠. 많고 막 아래 맨홀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일체 표현이 다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 상점도 불이 다 꺼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곡선에 유리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바만 이 조명에 의해서 불이 켜져 있는. 그래서 제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볼 때는 아까 빛의 표현에 좀 주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아까는 자연광이었다면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딱 하나만 켜져 있는 네. 가게의 불빛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 제목은요. 네.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네. 그래서 강민 아나운서님이 아까 그림 보시면서 저 세 명은 이야기하고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저 극내향인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굉장히 이 그림 보면서 저 셋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세히 보니까 여자 남자 저 종업원 전부 다 아무도 시선을 마주치고 있지 그런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퍼의 그림은요. 네. 그림이 무언가로 정해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 그쵸. 남남일 수도 있고 그쵸. 그냥 뭐 동창회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동창이면 왕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왕따설. 예. 확실히 그 빛의 그 표현에 주목하라고 한 걸 보고 보니까 네. 듣고 보니까 저 에메랄드빛 인공 조명이나 노란색 그 가게 안의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단에서 호퍼의 그림은 어떤 스타일로 이제 평가가 되나요? 네, 사실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사실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주의 제가 항상 무슨 주의 나오면은 강민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보는데 네. 사실주의 하면 또 느낌이 어떤가요? 사실적으로 표현한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아까 에드워드 호퍼 그림 볼 때 어떠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저렇게 어두컴컴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마음만 그랬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주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미국의 상황이나 당대에 처해진 상황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사실주의라고 칭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빛의 표현에 주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호퍼가 실제로 이 빛의 표현에 굉장히 주목해서 만들었던 작가거든요. 네. 근데 빛의 표현하면 혹시 떠오르는 화가 있지 않으세요? 저희 그 연꽃. 맞아요. 수련. 모네. 맞아요. 예, 모네. 모네는 인상주의였죠. 네. 그래서 실제로 호퍼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인상주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역시나 네. 나는 인상주의 화가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주의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호퍼의 입장에서는 빛을 표현하는 인상주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영향을 받았다. 방금 전 생뚱맞은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호퍼의 학창 시절 별명이 메뚜기였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네, 에드워드 호퍼가 실제로 키가 굉장히 컸대요. 거의 2m 가까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m 가까운 키에 굉장히 마른 몸 그리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인가요? 맞아요. 메뚜기가 그래서, 내성적인 줄 몰랐네요. 내성적인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친구들이 이렇게 키도 크고 마르고 하다 보니까 호퍼를 약간 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마르고 좀 길쭉한 친구 방학개비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미국 초딩들도 똑같구만.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호퍼가 그런데요. 그 처음부터 잘 나가는 화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나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이야 에드워드 호퍼 전시를 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지만 원래는 화가 생활을 시작하고 한 7년 동안은 사파 그리는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파 그리는 일 그리고 책 표지를 만드는 일 이거를 전업으로 삼았다기보다는 네. 내가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림 그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캔버스도 사야 되고 물감도 사야 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런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약간 알바 개념으로 이 일들을 계속 이어오다가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성공하게 된? 맞아요. 제가 아까 이 원계홍 작가와 에드워드 호퍼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은인 같은 분. 맞아요. 그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후원자의 이름이 바로 거트루드 밴더빌트 휘트니. 아까 휘트니 맞아요. 3,000점을 갖고 있던. 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또 네. 뉴욕에 아주 권위 있는 현대 미술관인 휘트니 뮤지엄의 창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휘트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네, 빵빵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서도 작품을 소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휘트니 역시나 당대의 미국에서 잘 인정받지 않았고 좀 당대 주류와는 좀 벗어난 그런 화가들 혹은 예술가들을 좀 후원하고 전시도 열어주고 작품도 소장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컬렉팅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호퍼를 우리가 이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리는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얼리버드 티켓은 6월 초까지 매진이지만 또 다른 사이트를 잘 찾아보시면 4월, 5월분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무조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한국의 에드워드 호퍼로 불리는 원계홍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가님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원계홍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도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에드워드 호퍼의 명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작품을 보고 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요? 저도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작가님이셨는데 네. 저도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면서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림 볼 때 제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면서 느껴졌던 그 약간 비슷한 정서가 네. 원경 작가의 작품에서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종로에 있는 성공미술관에서 이렇게 원경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원계홍 선생님의 대표작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원계홍의 회현동. 네. 확실히 좀 에드워드 호퍼 제가 몇 점 안 봤지만 네. 그 느낌이 좀 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약간 그 쓸쓸함의 정서는 조금 그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원경 작가의 그림들은요. 네. 에드워드 호퍼는 조금 더 떨어진 약간 연극이나 영화의 스틸컷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고독함이 느껴진다면 네. 원경 작가의 작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퍼 작품과 다르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없네요. 네, 사람이 네. 없어서 좀 그런 고독함과 쓸쓸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풍경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정겹고 네. 약간은 따뜻한 약간 그러네. 그런 분위기도 나는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경제개발 이전에 서울 변두리 뒷골목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 국내 최고령 아파트, 충정 아파트 느낌 난다. 이런 에디터도 있었는데 원계홍 작가의 작품은 감상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에드워드 호퍼한테는 이렇게 사람이 있고 빛의 표현에 주목해서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원경 작가의 작품에 있어서는 항상 제목마다 그 지역이 적혀 있어요. 아까 수색역, 맞아요. 회현동.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경제 개발 이전에 그런 풍경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되게 네. 명확하게 봐주신 게 그렇구나. 실제로 원계홍 작가가 네. 그런 시절의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새벽에 나갔다고 해요. 새벽에 나가서 네.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리를 그리기 위해서 새벽에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MBTI 같습니다. 아이들의 그게 특이에요, 특. 진짜 사람 없는 시간만 골라서 네. 뭐 새벽이나 맞습니다. 으슥할 때 나가고. 저 혹시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뭐 지금 강민 아나운서님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예. 거의 앞섭을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이랑 거의 그러네. 똑같아서 불란서 국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회현동.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얻어 걸렸습니다. 예. 역시 운명으로 이어져 있는 그렇습니다. 내향인의 그림. 좋습니다. 제가 따봉을 했는데 유튜브가 저를 안 잡았어요. 예. 네. 자,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긴 분이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유재희 전시 해설가도 이번에 아셨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 원경 작가의 작품이 상당히 오랫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네, 어딘가에 묻혀 있었는데 네. 에드워드 호퍼도 사실은 첫 개인전을 열었던 게 42살이었거든요. 근데 원경 작가도 이것도 약간 평행이론인 것이 예. 55세가 돼서야 네.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네, 그만큼 되게 꾸준히 그림을 그렸었지만 네. 무언가 사람들의 주목이나 무언가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던 화가였었고요. 네. 그래서 당대에 활동하던 화가들이랑도 굉장히 친했었대요. 되게 친하고 본인의 그림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화가였지만 좀 세상과 단절하고 약간 교류하지 않던 어허.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작가여서 좀 이렇게 뒤늦게 빛을 보고 있지 않나. 근데 이분도 또 다른 평행이론으로 컬렉터의 눈에 띄어서
이어서 맞아요. 발굴된 건가요? 네네. 어떤, 이 네. 컬렉팅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이야기죠? 네, 2명의 컬렉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윤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이제 작품을 컬렉팅을 하게 되는데 네. 전시를 보러 가셨대요. 근데 전시를 보러 가셨다가 윤영주 회장이 이 원기용 작가의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매일 전시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보러 갔었대요. 그러다 그림을 보다 안 되겠다. 네. 이건 작품을 소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약간 액수가 조금 모자라셨나 봐요. 아, 그래서 네네네. 네, 일단은 약간의 작품을 소장을 하고 그 이후에 제 작품 파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절대 네. 작품 팔지 말아달라. 내가 언젠가 다 이 네, 작품을 모아오겠다. 구입을 해서 어. 원기용 작가 이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 아까 휘트니 그 사람처럼 맞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야. 원기용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윤 회장님이 네. 컬렉팅하지 못했던 작품들은 네. 이제 김태섭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아.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요? 이 이야기도 좀 굉장히 재밌는 게 네. 김태섭 교수님이 집을 보러 다니고 계셨다고 해요. 이사를 예.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다가 한 집을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원기용 작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기용 작가의 네. 부인분이 네. 집에 가득 이제 원기용 작가의 작품을 소장을 하고 계셨겠죠. 보관을 하고 계셨는데 집 구경을 하던 김태섭 교수님이 이건 작품이 너무 좋다. 사실 집보다 그림이 더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네. 그럼 내가 이 집이랑 작품 200점 전부 다 사겠다. 아, 이분도 조금 맞아요. 있으셨군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거의 전 재산 다 털어서 살 네. 정도로 네. 네, 좀 무리해서 이렇게 작품을 사셨다고 해요. 아까 그럼 윤 회장님이랑 라이벌 아닌가요? 이게 경쟁 관계 아닌가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이랑 집을 구매하는 게 네. 사실 그냥 작품 가격만으로도 거의 아파트 두 채 값이었다고 와,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상상을 해보면 남편이 이제 집 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작품 200점을 사온다라고 하면 아까 그 노부부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호텔 맞아요. 네. 그 이야기처럼 네. 서로 등을 지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김태석 교수님 아내분도 정말 대단하신 게 내가 이 그림을 사려고 한다고 보여드렸더니 나 이 그림 달력에서 본 적 있다고. 정말. 이 그림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난 게 네. 그 봤다는 달력 있죠. 네. 그 달력이 바로 윤영주 회장이 만들었던 아, 원기용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달력이었던 거죠. 오죽 좋아했으면 달력으로까지 윤 회장님이 맞아요. 만드셨구나. 그걸 네. 또 하필 김태섭 교수의 교수님. 부인분께서 맞아요. 보셨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두 분도 만나게 된 겁니다. 야, 어쨌든 좋은 분들을 좀 만나게 돼서 물론 이제 사후의 일인 것 같지만 맞아요. 원계용 작가도 우리가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원계용 탄생 100주년 기념전 그 너머 보니까 BTS RMC도 SNS에 포스팅을 해서 굉장히 맞아요. 화제가 됐고 인터넷 예매, 현장 예매 다 가능하고요. 티켓 값이 5,000원. 가성비가 좋네요. 그렇죠. 예, 커피 한 잔 값. 맞아요. 여기도 한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에드워드 호퍼, 뭐 원계용 작가, 진짜 뭐 MBTI, I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요. 네, 지난번 프리다 칼로 때랑은 반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프리다 칼로 때도 반응이 좋으시긴 했는데 늘 예, 그래도 그때는 오늘 막 이렇게 꽂힌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요. 근데 오늘은 딱 꽂히셨으니 꼭 전시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분에 또 좋은 작가 작품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술가들의 예술가 에드워드 호퍼와 잊혀질 뻔했던 한국의 에드워드 호퍼 원계홍 작가 만나봤어요. 유재희 전시해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